자, HTML5에 이제 시멘틱 태그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비표준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웹 디자이너가 있고 웹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웹 디자인 단계에서 뭔가 이제 레이아웃을 바꾸고 처리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배워서 누구한테 배웠겠죠. 배워서 실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근무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이제 어떤 자료를 보고 공부했는지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예, 다르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막 제가 혼잡한 그런 형태로 가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깔끔하게 디자인 나오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일단 순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순서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하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이트 작업한 거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실제 그 화면을 만들 때,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 때 div 태그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div 태그, 우리가 스팬 태그, div 태그는 보통 이제 범위, 영역을 나타낼 때, 표시할 때 쓰는 태그인데, div 태그는 주로 블락 레이블 요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영역을 나타내주고, 스팸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범위에다가 스타일 시트죠.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그 범위라는 게 div 태그든 스팬 태그든 시작 태그가 있고, 끝 태그가 있죠.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태그에다가, div 태그든 스팬 태그 시작 태그에다가 id 값을 주는 거예요. 혹은 뭐 클래스 값을 주는 거예요. 줘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id 값이나 클래스 값을 이름을 이제 붙일 때 디자인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제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웹사이트 구성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 어차피 이제 위쪽에 보통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배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회사 로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나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배너가 크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 이제 아래쪽에 이제 푸트라고 하죠.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통 보면 회사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담당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이게 이제 UI UX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런 화면에. 그리고 이제 익숙하니까 모든 홈페이지가 그런 형태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기 쉬운 거예요. 왜 어떤 홈페이지든 메뉴 누르면 서브 페이지가 나오고, 서브 페이지를 뭘 누르면 뭔가 찾아간다. 이게 학습이 돼 있죠. UX로, 경험으로 이제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존의 UI UX를 무시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못 썼습니다. 그거는 진짜 시범적인 사업 이런 거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인터페이스가, 장치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이제 2D 이렇게 보통 2D 형태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이 형태에서는 기존의 이제 내용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HTML5 버전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멘틱 태그라는 게. 뭐 HTML 5 이전에는 비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옛날 버전도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은 이제 몰라도 돼요. 그래서 HTML4하고 5 이거 비교하는 거 나오죠. 예전에는 이렇게 div id는 헤더, div id는 컨텐트, div id는 푸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더
컨텐트 푸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갑다 하지만 이거 만드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아이디 이름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죠. 예. 이 부분이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HTML5에서는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은 뭐 화면 HTML4 옛날 문서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대부분 div 태그에 맡겨놓고 div 태그 엄청나게 쓰입니다. 수많은 div 태그들을 구분하는 것을 id 소송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div 보시면 이제 id 쓰는데 태그로 묶기만 div 태그로 묶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름에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자 자신이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 홈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곤 했다. 이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금 시멘틱 태그를 쓰게 되었나, 나오게 되었나, 지원하게 되었나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름 붙여 놓고 본인이 이게 뭔지 모른다. 혹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나는 주로 이름 붙일 때 A라는 이름 붙이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보니까 A가 아니고 뭐 C라는 이름 붙여놨어요.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고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수천 줄의 소스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헤더 부분이 어디인지, 메뉴는 어디인지, 사이드바 내용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웹페이지를 만들면 소스 코드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는데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디자이너하고 하여튼 디자인 부분도 여러분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읽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HTML5에 서는 이제 시멘틱 태그를 이제 쓰게 됐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는 헤더 태그 사용해서 시멘틱 태그 HTML5에는 실질적으로 이 태그가 있습니다. 헤더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 영역을 알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에는 푸터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HTML 하단 요 영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V 내비게이션 약자로 쓰는데 내비게이션 메뉴죠. 메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 그 다음에 어사이드라고 해서요.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 내용 본문 내용 이외에 기타 등등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태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본문 제일 중요한 내용 주 내용은 이렇게 이제 아티클과 이제 섹션을 쓰는데 아티클이 우리말로 하면 기사죠, 기사. 그죠? 기사죠. 자, 그 정치인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치인들 나오고 요새 또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사가 되죠. 근데 정치에 관련된 기사들만 모아놨어. 정치에 관련된 기사들로 모으는 거를 또 어떻게 부르죠? 정치 섹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제 우리 그 보면 그렇게 씁니다, 그죠? 무슨 섹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티클들을 그룹을 지어서 섹션들을 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본문 내용도 구분하는 거죠. 연애 섹션, 뭐 연예가 중계 섹션, 연애 섹션, 정치 섹션, 경제 섹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안에는 기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티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HTML5에서는 이런 시메틱 태그들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를 보면 이거 헤더 부분이구나. 이거는 푸트 부분이네. 이거는 내비게이션 부분이네. 이거는 어사이트네. 이거는 섹션 부분이네. 아틀글이네. 이 태그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딱 표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HTML5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다 표준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헤더는 헤더고 푸터는 푸터고 내비게이션 어사이드고 섹션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헷갈리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지금 WG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 자, 웹 문서의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요 태그들을 미리 약속해 놓고, 예, 요런 것들입니다. 예, 요거 이제 화면 보면 헤더를 어떻게 놓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태그만 보면 어느 부분이 헤더고 어느 부분이 실제 내용인지 쉽게 알 수록 되어 있다. 예. 그래서 표준화된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웹 문서를 작성하면 어떤 기기에서도 문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더라. 예, HTML5가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예. 자, 그래서 자, 문서 구조를 위한 HTML5 시멘틱 태그들을 보면 자, 헤더 태그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시작 태그와 종료,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태그들은요, 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 연원 태그가 있으면 슬래시 헤더라는 단어 태그가 있고, 그죠? 섹션이라는 연원 태그가 있으면 슬래시 섹션이라는 단어 태그가 있고, 다 한 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태그들입니다. 머릿말 지정할 때 쓰는 태그고요, 헤더. 자, 요 사이트 전체의 제목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본문의 제목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페이지 맨 위쪽이나 왼쪽에 삽입한다. 그리고 이제 폼 태그를 사용해서 검색창을 넣거나 네이버 같은 경우 그렇죠. 네이버의 헤더 위쪽에는 그 메뉴도 나오는데 그 네이버 검색 상자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 헤더 부분에 딱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색깔로 지금 회색으로 표시했는데 헤더 부분.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NAV 내비게이션 태그입니다. 예. 내비게이션 링크 이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태그. 그래서 같은 사이트 안에 자, 문서나 다른 사이트의 문서로 연결하는 링크를 가지고 있고요. 나타내고 내비게이션 메뉴뿐만 아니라 푸터에 있는 사이트 링크 모음 부분에서도 사용된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이트 링크 모음이라는 곳에서 요 NAV 태그를 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소스 코드 이렇게 우리가 개발자 도구 크롬에서 F12번 눌러서 이렇게 NAV라는 거 딱 선택하면 여기 보이면 메뉴 부분만 이렇게 싹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 그죠? NAV 안에는 메뉴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메뉴 수정해야 된다 하면 HTML5로 이게 시멘틱 태그 이렇게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요. NAV 태그만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죠. 메뉴 부분을.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라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방식으로 했을 때는 div 태그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사이트 여기 상단에 이렇게 이제 제주도 사진인데 여기 이제 제목 이렇게 넣고요. 메뉴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헤더 부분에 자 뭐 가장 제주다운 뭐 해서 이렇게 뭐 제목이 나오죠. 영문 제목은 H1 태그, 한글 제목은 H2 태그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놨네요. 그죠? 그다음에 자, 요거 이제 헤더에 넣고요. 헤더 밑에 따로 이제 내비게이션 태그를 넣어 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이 여기 보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까만색 바탕에 지금 이게 메뉴입니다. 메뉴. 네, 메뉴를 이렇게 그 NAV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감싸 놨죠. 요 감싸 놓은 게 보면 UL과 LI 타겟에서 비순차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순차 목록은 목록인데 이게 메뉴가 됩니다. 이제 그 보시는 이제 스타일 시트 사용해서요. 이 비순차 목록을 메뉴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고요. 디자인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메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용 안내나 게시 소개나 예약 방법이나 예약하기 누르면 여기 저는 지금 이제 앵커 태그에 href 속성의 샵을 넣어놨는데 실제 이제 이 페이지를 이용 안내 페이지, 게시 안내 페이지, 소개 페이지, 예약 방법 페이지, 예약하기 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출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태그로 이제 섹션, 이제 아티클하고 섹션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티클 먼저 보면 웹상의 실제 내용,
콘텐츠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태그 적용 부분을 떼어내 독립적으로 배포하거나 재사용하더라도 완전히 하나의 콘텐츠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아티클이라는 게 콘텐츠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는 콘텐츠 내용을 넣는 태그. 예. 자,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요 섹션은 주제별 콘텐츠 영역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섹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관련 있는 아티클들을 이렇게 감싸 놓으면요, 하나의 이제 섹션으로 그룹을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요 문서에서 주제별로 콘텐츠를 묶을 때 사용한다. 그죠? 요 밑에 콘텐츠 아티클로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묶을 때 쓴다. 자, 섹션 제목을 나타내는 H1부터 6까지 HN 태그가 함께 사용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aside, 자, 본문 외의 거. 그래, 여기 지금 본문으로 이제 섹션과 아티클 사용해서 본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외의 내용들은 기타 등등 내용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등등. 뭐 우리 사이트 접속했을 때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옆에 광고 같은 거 뜨죠. 그런 게 asid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등등. 해당 그 웹사이트의 주 내용 이외의 내용들, 기타 등등 내용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aside 태그. 그래서 본문 내용 외에 주변에 표시되는 기타 내용들을 의미하고요.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광고나 링크 모음, 뭐 스크롤 배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광고나 링크 모음 등의 문서의 메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을 넣을 때 aside 태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에 여기 초록색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흰색 부분 영역이 본문 내용이고요. 여기에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티클 섹션 사용해 가지고 이거는 아티클 안에 섹션을 넣는 거죠. 아티클을 다시 안에 있는 내용을 섹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만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섹션을 아티클로 감쌀 수도 있고, 그죠? 아티클이 길 때 섹션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aside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 요 부분입니다. 세로로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요 부분을 aside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3개 이렇게 띄우고 위에 뭐 게스트하우스 예약 관련된 거 이렇게. 자, 요 부분 주 내용과 분리해서 이렇게 aside 태그 사용해서, 그리고 뭐 클래스 이름 보면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이드바로 이렇게 만들 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섹션 같은 경우 컨텐트 해서 이게 이제 메인 내용이죠. 컨텐트 영역. 자, 이제 시멘틱 태그는 끝났어요. 설명도 끝났고요. 기타 등등인데, 요거는 iframe이라고 해서 앞에서 사용해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 HTML 문서에 다른 사이트의 내용이나 다른 페이지 문서 내용을 출력하고 싶어요. 실행해서 그런 경우에 이 iframe에 이제 크기를 줄 수 있는데, width, height 값 iframe을 크기를 정해놓고요. 그 안에 띄울 내용을 src 속성상에서 프레임에 표시할 문서 혹은 이제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요렇게 현재 페이지에 칸을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 창에다가 다른 사이트나 다른 HTML 문서 내용을 불러와서 끌어와서 출력할 수가 있다. 자, 네임은 뭐 우리 이제 폼 태그 할 때 많이 해 보셨으니까 네임 속성은 뭐 아실 거고요. 요소에 이름 붙일 때 쓰는 거고요. 자, 심리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의 테두리를 없애서 마치 본문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만들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속성 값이 없이 그냥 심리스라고 쓰면 테두리가 있으면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외부에서 끌고 오지만 구분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현재 내가 만든 문서에 일부러 이렇게 외부에서 끌어서 오는데, 이게 하나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테두리 없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심리스라는 요 이제 속성, 요거는 이제 뭐 속성명만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뭐 체크드나 셀렉티드나 뭐 이런 것처럼 뭐 그 속성명만 넣어주시면 동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속성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iframe 사용해서
실제 이제 이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인데 요 인터넷 주소로 요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을 이렇게 아이프레임 영역에다가 띄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아이프레임이 크기 가로 세로 크기가 작은데 이 사이트는 내용이 많은데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스크롤바 생깁니다. 여기 안에 브라우저처럼 요 아이프레임에도요. 이 아이프레임 영역에 이 사이트 내용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다 출력이 안 되는데 하면 스크롤바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요. 예, 아이프레임도. 자, 위스와 하이트 사용해서 아이프레임 크기 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픽셀 값 주셔도 되고, 예, 비율, 퍼센트 값 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아이프레임은 사실 시멘트 태그는 아닌데 중간에 이제 포함돼서 기타 등 받고요. 나머지 남은 이제 시멘트 태그 푸터하고 어드레스입니다. 푸터는 예, 보통 이제 제작 그 회사 정보 같은 거 있죠. 제작자 정보, 회사 정보, 저작권 정보, 연락처, 사이트 제작자 연락처, 뭐 회사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태그는 제작자 정보, 연락처. 이거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이제 어드레스 하면 예,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예, 여기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 제작자의 이름이나 제작자의 웹페이지 또는 자, 피드백을 위한 연락처 정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드레스 태그 쓰고요. 웹사이트와 관련된 우편 주소 이런 것도 이제 안에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소죠 말 그대로 주소는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하단에 이 부분은 이제 예, 여기 하단 부분만 예, 이렇게 이제 출력한 거예요. 푸터 부분. 예. 푸터 부분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터 여기 안에 보시면 태그에 푸터 안에 어드레스 태그를 이렇게 넣어서요. 예. 뭐 이렇게 제주 해가지고 이렇게 주소 넣고 또 p 태그 이렇게 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그죠? 근데 어드레스 요 태그 안에 주소와 이메일을 넣었죠. 예. 연락할 수 있도록 뭐 편지를 받는다든지 엽서를 만든다든지 택배를 받는다든지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드레스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태그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드레스 바깥쪽에 푸터 안쪽인데 어드레스 바깥쪽에 이렇게 카피라이트 해서 예, 카피라이트 저작권 예, 등록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기타 등등으로 이제 요거는 div 태그인데 기존에 이제 계속 사용했던 태그죠. 그래서 주로 div 같은 경우는 예, 주로 컨텐츠를 묶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적용할 때 예, 그 사용하는데 요 콘텐츠에 CSS 적용할 때 보통 사용한다. 예. 그래서 이제 클래스 여기 이제 ID 선택자죠. ID 선택자 를 가지는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스 값이 800픽셀이고 가로 예, 마진 예, 바깥쪽 예, 옆에 위아래는 0이고 좌우는 오토 줬죠. 가운데 정리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샵 래퍼 했으니까 ID 값이 래퍼인 태그를 찾습니다. 찾으면 요 div 태그죠. 바디 안에 div 태그 안에 ID 값이 래퍼입니다. 그래서 요 div 태그 영역 요 요소에 대해 가로하고 예, 마진 값을 적용하는 예,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썼었고 사실 이제 시멘틱 태그를 쓰지만 그 시멘틱 태그에서 예, 그 제공하지 않는 예, 그런 이제 부분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또 div 예전 방식도 섞어서 씁니다. 예.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 이건 잊으시고요. 예, 안 씁니다. 예.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나왔는데 HTML5 시브 해가지고요. 예.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8 이하에서 시멘트 태그 쓰려면 이거 뭐 추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추가해라 이런 뜻인데 이거 뭐 조건에 보면 그 끝사글로 느낌표 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 if lt eie 9 요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9 lt less than입니다. less than. 예. 작으면 요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실행해서 HTML5 10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기서 읽어들어서 실행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요 조건에 만족하며 요걸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태그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시멘트 태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옛날 브라우저에서 이런 시멘트 태그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거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안 씁니다.